실전 79강입니다. 이것만 알면 법정지상권 이상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보니까 아마 저기 법정지상권 관련해 가지고요. 그 접근 방법인데 그 법정지상권이 이제 성립되는 경우가 있고 성립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기존에 법정지상권 관련된 그런 권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나눴단 말이죠, 그죠? 그런데 일단 오늘 보니까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법정지상권이 성립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경우는 잘 없어요. 저도 그런 경우는 잘 목격을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되는 경우와 성립되지 않는 경우 이게 두 가지로 나눠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좀 해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가지게 되고요. 지난 그 78강에서는 보니까 이제 지상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등기 요거 조금 어렵습니다만은 우리가 좀 집중을 하셔가지고 공부를 해 놓으시면 아마 조금이 아니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많은 어떤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또 자료를 펼쳐놨고요. 본방송을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조정 좀 하겠습니다. 뭐요? 네,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79강이지요. 79강에서 이제 5월 10일이고요. 법정지상권에 대한 어떤 그 접근 방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접근 방법 해가지고 이게 법정지상권 하니까 제가 여기다가 주저리 적어놨습니다. 이게 우리가 대체적으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법정지상권 성립이 되지 않는 경우가 거의 허다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게 그 대법원 98-4360으로 판결해가지고요. 사건번호 적어드릴게요. 대법원 91 가나다 4360 하나 판결에 의해 가지고 이 판결이 나오기 전에는 이게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경우가 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대법원 판결이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그 전에 기존에 법정지상권 관련된 판례가 3개인가 이게 폐기 처분돼 버렸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판결 때문에 이제 법정지상권의 권리는 거의 성립이 되는 게 별로 없다들 일단 그렇게 보시면서 자 그렇단 말이죠. 우리가 제가 항상 이런 말씀을 안 드립니까?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면은 우리 법대로 다 법대로 법리적으로 따진다면요. 법정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되면은 어떻게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로부터 땅값 지료를 받고 근데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은 어떻게 한다?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 대해 가지고 건물 부숴라, 철거. 요 양당 간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법리적인 측면에 있어 가지고는.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런 법리적인 측면을 이제 뛰어넘어 가지고 사실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자 이거죠. 대체적으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법정지상권 성립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여기 밑에 있지 않습니까? 자. 법정지상권에는 권리가 성립이 안 된다 이거죠. 성립이 안 되면 어떻게 한다? 건물 철거한다. 우와, 근데 건물 부수자니까 현장 가보니 건물이 말 그대로 속된 표현에 삐까번쩍한 거야. 평당 700만 원, 800만 원 들어가서 집을 지어놨는 단지 지상 건물이 말이죠. 이게 이 건물이 땅을 사용하지 못한다. 즉 법정지상권이라는 것을 우리 기존에 공부를 해 오셨습니다만은 어쨌든 남의 땅에 대한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그런 권리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그런 권리가 없어. 권리가 없다는 것은 뭐다? 건물은 땅을 사용할 그 권리조차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단지 어떻게? 법리적인 측면에 있어서 법정지상권 성립 안 되니까, 야, 건물 철거해야 되나? 현장 가보니까 건물이 아주 멋있게 지어졌다 이거죠. 이 부수기는 너무 아까워. 그럼 어떻게 한다더라? 이걸 철거한다는 것은 뭡니까? 파괴적 경제활동. 저는 그렇게 봅니다. 철거가 아니고 건물이 존속된다는 것은 생산적 경제활동이잖아요. 우리는 가능하면은 생산적 경제활동을 통해 가지고 수익을 실현시키는 것이 현명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문에 보시니까 지상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건물이 있었어요. 토지만 경매에 나왔다 이거죠. 나왔다 먼저 여기 보시니까 지상 건물이 등기가 가능한지 여부부터 조사를 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요거 말이죠. 제가 칠판으로 잠깐 이동을 해가지고 또 부연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상에 건물이 이제 있는 상태에서 이 건물이 있어요. 건물이 있는데 경매는 뭐다 이게 토지만 경매 나온 거야. 예? 근데 보니까 이야 내가 현장 가보니까 건물이 완전히 끝내져 버려. 돈을 엄청 많이 들어가서 집을 지었다 이거죠. 그죠? 근데 대단히 안타깝게도 토지만 딱 경매가 넘었다 이거죠. 토지만 경매가 넘어오니까 어떻게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토지를 들어가서 낙찰을 받는다 치자 이거지요. 그렇다면은 지상의 건물이 그러니까 이게 A임에도 불구하고 땅만 경매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이 사건이 나기 이전에 먼저 어떻게 됐다 하더라니까 여기 보시니까 토지 소유자가 A고 건물 소유자도 A예요. A. 예? 근데 와가지고 여기에 갑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이 저당권은 어디에 설정되었느냐? 그러니까 땅하고 건물 전부에 대해서 저당권 딱 설정되었단 말이죠. 그죠? 이 상태에서 A라는 사람이 건물주죠. 자기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을 부셔버려. 그러니까 저당권만 설정했다고 하면 건물 철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이게 저당권만 설정되었다 하더라 이랬을 적에 소유자가 임의적으로 자기 건물을 철거 부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저당권이라는 것은 단지 담보권입니다. 담보권 하니까 이게 뭐죠 이게? 채무자가 채무 이행, 즉 빚을 안 갚으면은 경매 처분해 버립니다. 경매 처분. 처분할 수 있는 권능밖에 없어요. 그런데 소유자가 자기 건물을 철거한다는 건 뭡니까? 일종의 사용권 범위 내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내 거 내가 부순다는데 뭐. 내 거 우리가, 안 그렇습니까? 내 집 내가 철거한다고 그러는데, 봐가지고, 저당권자한테 가가지고, 사용 승낙을 받아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물을 임의적으로 철거하고, 건물 철거한다고 그러면 포크레인 가지고, 한 이틀만 탁 쳐버리면 건물 철거돼 버릴 거 아닙니까? 이 상태에서, 이렇듯이, 새로운 건물이 신축돼 버립니다. 신축되는다 보니까, 여기에, 이 건물이 예를 들자 실질적으로 A라는 사람이 점유해서 사용하고 지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건물은 등기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면 말이죠. 갑 저당권자 입장에서 최초 자기는 토지와 건물 전부에 대해서 담보 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이런 중간에 건물이 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이 멸실됨으로 인해가 철거돼 버렸어요.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갑 저당권은 결과론적으로 자기는 땅에만 저당권이 설정되는 그런 결과가 되니까 땅만 탁 경매 신청한다는 거죠. 이런 게 경매 나왔다 그러는데 우리는 막 진짜 돈 좀 여유 자금 있으면 막 들어가야 돼, 이런 건요. 땅만 경매 나왔다면. 자, 그럼 어떡한다? 토지가 경매가 넘어왔다 했을 적에, 토지가 경매 넘어서 이게 B라는 사람이 딱 A가 낙찰받는 게 B죠. B가 낙찰받는 거죠. 그죠? B가 낙찰을 받는데, 지상에 보니까 건물 폼 나는 거 보니까, A 명의로, 이게 A 명의는 아니고, 보니까 A가 실질적으로 지가 집주인으로서 어떤 행사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B 입장에서는요, 지가 땅을 낙찰받았다면 왜 땅 낙찰받냐? 그러니까 건물 지가 가져가기 위한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그죠? 건물을 지 걸로 만들기 위한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B 입장에서는 이제, A와 어떤 나름대로 어떤 협상 테이블을 딱 앉는단 말이죠. 그죠? 협상 테이블 앉아가지고, 어떡한다 하더라 봐가지고, 빨리 저기, 지상, 건물은 이게 법정상으로 이게 승인이 안 돼요. 이 우리가 그러면, 법정이상권이 깨우려 했죠. 아마 법정이상권 성립 요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법정이상권은 어떤 경우냐 이게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해야 된다. 토지 소유자 A, 건물 소유자 A 동일하죠. 두 번째, 토지상에 뭐가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에 지상에 요건 법정지상권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성립 요건 요것만은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지상 건물이 존재해야 된다. 근데 이 건물은 반드시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미등기 건물도 괜찮고 무허가 건축물도 괜찮다 이거지. 단 뭐다? 해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그죠? 즉 4개의 기둥과 4개의 벽면과 지붕이 있어가지고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이게 1970년대 대법원 판결 내용 아닙니까? 그죠? 예.
또 세 번째 뭐냐, 이게 이제 세 번째는 뭐, 그러니까 이제 경매로 어떻게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져야 된대요. 그러니까 뭐 1번은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했는데 3번 보니까 경매로 무슨 경매니까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니까 요거 임의 경매입니다. 임의 경매. 예. 임의 경매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진다. 저런다. 그럼 자 보십시오. 이 건 같은 경우 첫 번째 토지와 건물 소유자 동일했죠. 1번 맞췄네. 두 번째 보니까 땅에 갑이라는 사람이 저당권 설정할 당시에 지상에 어이구 건물이 있었죠. 야, 이번 조건 갖췄네. 세 번째 어쨌든 봐가지고 토지만 경매됐다가 경매로 이것도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자가 임의경매 신청했으니까 어쨌든 임의경매로 토지와 건물 소유자 A와 B 이렇게 달라졌잖아요. 1, 2, 3번 조건 다 갖췄어요. 야, 그럼 지상 건물이 이 땅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는 거 아닌가? 네 번째 보니까 대법원 98다 43601호. 제가 조금 전에 91다라고 그랬습니까? 98다입니다. 98다. 98다 43601호 판결에 의해 가지고 뭐 어떤 거 단독저당이 단독저당. 예. 자, 근데 갑이 말이죠. 최초 이 담보자물증에는 땅만 담보자가 없습니까? 땅하고 건물까지 같이 담보자가 없습니까? 땅과 건물 같이 담보자거든요. 이게 공동담보거든요. 우와, 그럼 4번 조건 결해버렸네. 4번 조건 결해버렸어. 그럼 요거 4번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함으로 인해가지고 지상 건물은 암만 말이지 삐까뻔쩍하게 지어놨다고 손치더라도 이 땅을 사용할 그런 권리가 없어요. 없다 이거죠. 그럼 B는 뭐다? 그런 사실관계를 알고 입찰 들어갔다 이거죠. 아이고, 또 지워버렸네. 깜짝 죄송합니다. 이게 다시 말씀드릴게요. 네. 뭐 버튼을 잘못 눌러버렸네. 아이, 참네. 네. 요거 저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A 갑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건물과 토지에 설정한 상태에서 건물 멸실하고 나서 새로운 건물이 신축되었고, 그래서 A가 있는데 구건물과는 동일성을 결여하는 새로운 건물이 삐죽하니 올라와 있고, 이 상태에서 갑은 말이다. 갑저당권입니다. 갑저당권자는 토지만 저당권이 설정된 그런 기록가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또 이게 이 구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잖아요. 갑이. 그런데 이 구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을 가지고 이 신축된 건물에다 이 저당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게 저당권 유용의 금지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갑 입장에서는 억울하지만은 이제 땅에만 저당권이 설정된 그런 결과가 되는 거란 말이죠. 이렇다 보니까 땅만 경매 신청하였는데 봐가지고 이거 누가 B라는 사람이 땅을 낙찰을 받았다더라. 요런 데 보니까 여전히 지상은 A가 등기를 안 한 거다. 이렇게 말이지. 지금 실질적으로 건물주로서 임대차 계약 체결 이런 건물도 이제 새로운 임차인들 들어오는 모양입니다. 들어온 게 사례가 뭐냐. 아마 제가 오늘은 말씀 못 드릴까 그 아마 다음 시간에 해가지고요. 고려대학교 후문의 안암동, 서울 그 안암동입니다. 안암동에 소재하는 고려대학교 후문 쪽에 있는 엄마 땅 아들 건물. 법정 지상권은요. 엄마 땅 아들 건물 이것만 우리가 정확하게 알면요 끝나버려요. 와가지고 나는 당신 같은 아들 둔 적 없어. 나는 당신 같은 우리 엄마 없어요. 이것만 이해하시면 딱 끝나버린다는 거라서 아주 쉬워요. 문제는 뭐냐? 시간과 돈 이게 없어서 그렇지. 그죠? 그래서 B라는 사람이 이제 낙찰을 받은 상태에서 그럼 B와 어쨌든 A 간에 있어 가지고는 서로 쌍방간에 이제 협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협상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법리적인 측면에서 보니까 법정 지상권을 가지지 못하니까 건물 철거하라 말이지. 이렇게 일단 B는 뭐 A한테 먼저 이야기하고 나서 그러지 말고 말이지. 아니면 땅 팔고 서로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요. 토지 건물 소유자가 A 또는 B 이렇게 한 사람 앞으로 귀속되면 이렇게 귀속시키는 과정으로 봐야 돼요. 그죠? 토지 건물 소유자가 한 사람 앞으로 귀속되어 가는 과정이다. 그 과정상에 있어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상대방에 대해서 접근하고 어떻게 요리를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B 입장에서 어쨌든 A하고 협상하는데 A가 상당히 세게 나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A가 세게 나간다 하더라. 그럼 B는 뭐다? 지상 건물이 등기는 안 돼 있는데 이 등기는 안 된 이걸 말이죠. 어쨌든 봐가지고요. 잠깐만요. 또 지워버렸네. 뭐 오늘 이상하네 자꾸. 대단히 죄송합니다. 일단 아까 그림 그린 거 가름하시고요. 죄송합니다. 되게. B가 이제 이 토지 낙찰자고 A는 뭐다 봐가지고 건물주란 말이죠. 그죠? 근데
어쨌든 이 A, 요 지상 건물은 봐가지고 땅을 사용할 그런 권리가 없다더라. 그러면요. 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토지건물 소유자를 AA, 아니면 또는 BB. 이런 식으로 한 사람 앞으로 귀속시키면 대단히 좋은데 이게 중간에 가다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랬을 때 우리 토지 낙찰자 입장에서는 건물 소유자를 옥죄하는 방법은 뭐냐. 지상에 건물이 있긴 있는데 이게 분명히 말이지 탐문조사해 보니까 A가 건물주로서 자기가 행사를 하고 있다 이거죠. 그럼 와가지고 이걸 A가 B의 말을 잘 안 듣는다 그러면요. 그때 뭐 어떻게 됩니까? B는 A 명의의 건물을 이렇게 보존 등기해가지고 건물을 어떻게 한다더라? 강제경매 신청해가지고, 그죠? 강제경매 신청해가지고 이걸 자기 걸로 이제 가져오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게 등기가 안 돼 있는데 이걸 과연 등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게 이거 알아보는 게 제가 볼 땐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건축물 관리대장 또 민사집행법 규정을 보게 되니까 건축허가서 등이 있으면 또 이제 어떤 경우 보면 말이죠. 강제 보존 등기가 됐는데 보니까 보존 등기 원인이 보니까 가압류 기입 등기 촉탁으로 강제 경매 기입 등기 촉탁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건물이 이제 보존 등기 되는 그런 경우는 저도 왕왕 목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상에 건물이 있다더라. 그런데 보니까 그 보존 등기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료에서 이것도 다 지워버리고 이제 본 자료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넘어갑니다. 여기 나와 있네요. 안 나와 있습니까? 건물 소유자와 협상이 잘 진행되지 않거나 상대방이 채무이행을 하지 않는다면은, 한마디로 상대방에서 봐가지고, 예를 들면 법정 상고 성립된다 그러면 치료를 지급을 안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쨌든 상대방이 나한테 어떤 채무를 가지고 있는데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은 토지 소유자는 지상 건물을 배위에 의한 보존 등기, 그죠? 어쨌든, 건물 소유자 지가 지손으로 등기 안 한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토지 낙찰자가 말이지, 건물 소유자를 대신해가지고 보존 등기를 한 다음에 건물에 대한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함이면 이게, 여기에, 그러니까 지상 건물이 등기가 가능한지 여부부터, 요거부터 먼저 조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고요. 오늘도 채팅창에 많이들 들어와 계시네요. 한번 인사 말씀 드릴게요. 곽충건님 감사합니다. 마옥님, 에리카님, 필구님 감사합니다. 한태환의 재밌는 경매 이야기님, 네, 고맙습니다. 리키님, 에리카님, 맹자왈님, 류병진님, 윤집님 요즘 저 카페 저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박황용님, 고공생 부동산 TV님, 이강희님, 그다음에 우리 최선행님 들으시네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또 누구신가요? 꿈드림님, 네, 감사합니다. 이경식님이시네요. 이강희님, 아이고, 우리 필구님도 막 대단히 감사합니다. 야, 이게 막 채팅창에다 이게 다는 게 장난이 아닌데 말이죠. 어쨌든 감사합니다. 또 누구신가요? 나는나님, 충성, 네, 감사합니다. 민주지사님, 알까기 대왕님, 주여사님, 네, 장완숙님, 마마까꿍님 오셨네요. 아이고, 또 마마까꿍님 감사합니다. 내일 또 아메리카노 한 잔 마시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리수님, 신인철님, 김혜진님, 네, 감사합니다. 어호님, 그 다음에 이정아님, 경매 1순위님, 매주콩님, 강성확님 들어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치토스님, 백운산 귀신님, 닉네임 좋습니다. 백운산 귀신. 곽충근, 아이고, 우리 회장님 감사합니다. 홍대희님, 네, 감사합니다. 지각하셔도 괜찮아요. 어쨌든 뭐, 들어오셔야죠. 그죠? 나머지, 은하철도 999님, 네. 네, 감사합니다. 이제. 그래서 일단, 보존 등기, 어쨌든 뭐가 상대방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하려고 그러면, 과연 지상 건물이 이제, 보존 등기를 할 수가 있느냐, 그거를 알아보는 게 제가 볼 때는 가장 어떤 중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좀 넘어가 볼게요. 여기 보시니까 이제, 미등기 건물이 여기 나와 있는데, 미등기 건물을 보존 등기하기 위해서는 여기 보니까 건축물 관리 대장이 있어야 된답니다. 이게 대법원 92, 32 결정이 납니다. 또 이제 민지법,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은 요 92, 32 결정이고요. 민사집행법 보면 81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보면 채무자 명의의
채무자니까 이제 건물 건축주겠죠, 그죠? 건축주 명의의 건축 허가나 건축 신고를, 건축 신고서가 있는지를 이제 사전에 입찰 조사를. 여기에 민지법 81조 제1항 제2호 단수조항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보시고 밑에 보니까 반대로 건물만 경매에 붙여졌을 경우에는 건물이 토지를 적법하게 사용할 권리를, 이제 뭡니까? 법정지상권, 간섭상의 법정지상권, 또 뭡니까? 약정지상권, 민법 제622조 차지권,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나름대로 분석을 좀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 가지시면서, 자, 이제 다음 페이지를 보게 되니까 말이지요.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경우인데 성립되는 경우 잘 없어요. 법정지상권이 어떤 경우 성립되느냐? 요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막 건물이 쭈글쭈글하죠. 쭈글쭈글한 건 뭐다? 건물이 있긴 있는데 등기가 안 돼 있어요. 등기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A가 살고 있어. 이 상태에서 갑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설정한다. 그런데 아이고 건물은 등기 안 돼 있으니까 건물에는 담보 설정을 못 하잖아요. 그죠? 따라서 땅에만 저당권 설정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A가 채무 변제를 하지 않는다더라 이랬을 적에 갑 저당권자는 토지에만 저당권 설정되어 있으니까 땅을 담보권 실행 임의경매 신청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임의경매 신청하였다더라 이랬을 적에 만약 B라는 사람이 낙찰 받았다. 여전히 쭈글쭈글하는 건물이 지상에 떡 버티고 앉아있다. 그럼 이것도 이제 과연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지 그 성립 요건에 대해서 하나하나 따져보자. 입니다. 첫 번째,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 같아야 된다. 어쨌든 같잖아요. 토지 건물 소유자가. 두 번째 보니까 토지상에 저당권이 설정될 때 갑이 땅에 저당권 설정했죠. 지상에 건물이 어떻게 존재해라. 근데 이 건물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반드시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미등기 건물이든 무허가 건물이든 어쨌든 해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건물. 그죠? 또 보니까 어쨌든 건물이 있었잖아요. 세 번째 보니까 경매, 어떤 경매로 임의경매하니까 토지에 설정된 갑 저당권자가 저당권 담보권 실행했다는 게 임의경매잖아요. 임의경매로 어떻게 됐다더라?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졌잖아요. 그죠? 달라졌어요. 네 번째 보니까 뭐죠? 대법원 98-4360-15 판결에 의한 뭐다 이게? 단독 저당이어야 된다. 단독 저당. 그럼 갑이 이 사람이 최초 담보 잡을 때 땅만 담보 잡았습니까? 아니면 땅하고 건물 같이 담보 잡았습니까? 땅만 담보 잡았더니 우리 단독 저당이 되면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하자고요. 와, 보니까 이 사안 같은 경우 1번, 2번, 3번, 4번 요건을 전부 다 충족했단 말이죠. 이랬을 적에 뭐다? 지상 건물은 뭐다? 일단은 이제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 해가지고 따라서 30년, 15년, 5년 해가지고 말이죠. 견고한 건물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나가요. 이게 민법 규정에 나와 있는데 저는 사실 뭐 견고한 건물 뭐 이게 다 기억을 못 합니다. 왜냐면 중요한 것은 뭐다 봐가지고 성립되면 되는 대로 성립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해가지고 빨리 속전속결로 끝내는 게 낫지. 예를 들자면 지상 건물에 말이죠. 땅을 3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법정지상권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그러니까 아이고야 그럼 내가 30년 동안 뭐다 이 사람한테 치료를 받을 수는 있어요. 치료. 근데 있잖아요. 30년 동안 치료받는다고 아이고야 내가 30년 동안 저 살지도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럼 자식들한테 상속이 되는 그죠? 예. 그런 게 그거는 이제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다. 우리가 뭐 시험 볼 적에나 그게 30년, 15년, 5년 이게 의미가 있는 거지 나머지 큰 의미는 없다. 그러면 이런 유형의 물건은 어디 있느냐? 제법 솔창에 있어요. 어디? 시골 농가주택이잖아. 농가주택 같은 경우는요. 땅은 등기되어 있다니까요. 근데 건물은 보니까 형상은 있는데 건물이 등기가 안 돼 있다니까요. 이러다 보니까 봐가지고 뭐 토지에 대해서만이 또 저당권 설정해가지고 누가 지상 건물이 있는데 땅만 담보 잡는 사람 어딨냐? 있다니까요. 우리 이거 막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토지가 경매 넘어도 똑같아요. 토지가 경매 넘으니까 B라는 사람이 낙찰을 받는데 여전히 지상은 뭐다 A라는 사람이 등기는 안 됐단 말이죠. 이게 실질적으로 지배해서 사용하고 수익하고 할 수 있다. 이랬을 때 B 입장에서는 과연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해야 될 것이냐. 가장 좋은 건 뭡니까? 땅을 A한테 팔아먹는 게 제일 좋지 뭐. 그죠? 1번 순위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원 경매한다고 그러니까 무슨 뭐 고등수학 푸는 거 아니에요. 봐서 어쨌든 내가 낙찰 받아가지고 땅땅땅 해가지고 뭐 대팔아가지고 어느 정도 수익 남기면 그걸 끝나는 거야. 봐가지고 그걸 끝나는 거지. 어떤 뭐 고도의 고난이도 어떤 도덕성을 요하고 말이지. 그렇게 따지신 분들은 이런 이제 법원 경매 이런 재테크 하시면 안 됩니다.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봐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만 또 전문적으로 하시는 뭐 경매 동호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는 B라는 분이 들어간 낙찰을 받고 나서 어떻게 한다더라. 대체적으로 시골 농가주택 같은 경우 보면은 할아버지, 할머니들 혼자서 독거하시잖아. 독거 혼자 사시는데, 자식들은 전부 다 외지에 나가가지고, 나름대로 먹고 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땅은 결국 누구한테 판다더라? 자식들한테 팔아먹는 거 아닙니까? 자식들한테 판다고 그러니까 그 자식들이 어디 사는지에 대한 탐문 조사를 해가지고 뭐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 보는 게 서울 압구정동에 현대 아파트 사네. 우와, 그건 뭐다? 자가가 아닌 전세일자라도 꽤 잘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요 바다가 요 땅 팔아먹을 수 있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죠. 딴 거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었을 경우 어떻게 이제 접근해야 될 것인지 돼가지고 이제 말씀드릴게요. 초스피드로 권리 행사하는 방법. 예를 들자면 이래요. 봐가지고 건물에 임차인이 있다면 임차인을 하여금 보등반환 소송을 제기하게 해가지고 건물을 강제경비 신청.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제가 건물에 대해서 막 이제 우다다다 해가지고 쭉 찌그러진 건물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암만 찌그러진 건물이 있다 손치더라도 건축물 관리 대상이 있을 수도 있고. 그때 사전에 우리는 그런 걸 예를 들어 땅만 경매 나왔다 그러니까 땅 토지에 대한 분석보다는 토지에 대한 분석도 해야 되지만 지상의 건물에 대한 어떤 분석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봐가지고 지상의 건물에 보니까 등기는 안 돼 있어도 이게 등기가 가능할 수 있겠나 말이지. 그죠? 그렇다면 봐가지고 임차인이 뭔 죄가 있습니까? 봐가지고 건물이 멀끔하게 생겨가지고 쓱 들어와서 비록 등기는 안 돼 있어도 임대차 계약 체결해 살고 있는데 엄마야 이렇게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확 바뀌는 바람에 이건 뭐 빼다 박다 못하는 거예요. 봐가지고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도 말이지 빨리 나가지 못한단 말이죠. 그죠? 이랬을 경우 임차인들하고 또 뭐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볼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말이죠. 뜬구름 잡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뜬구름 잡는 이야기라도 우리가 이렇게 접근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를 들면 지분경매 같은 경우 말이죠. 내가 지분을 낙찰 받아가지고 타지분권자한테 판다 그러니까 지분경매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그 지분 낙찰 받은 사람이 얼마나 꼴보기 싫은데 그 타지분권자 그 낙찰 받은 지분을 사주냐고 안 사죠. 웃기는 소리 하지 마요. 그 안 해본 사람은 입 다물고 있으라니까 좀 깝깝한 소리 하고 앉아 있어요. 물론 그렇습니다. 봐가지고 지분을 사가라 했을 적에 처음부터 예썰 해가지고 지분을 사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더라고. 상대방 옥죄는 방법으로 어떻게 합니까? 공유물 분할 소송 제기하기 앞서가지고 내용증명 발송해가 말이죠. 공유물 분할 소송 제기한다는 동, 또 손배 소송에 의해서 뭐 경매를 집어넣는다는 동, 이런 식으로 막 그냥, 내용증명 띄우고 나서도 꿈쩍 안 한다. 그때 말 그대로 이제, 전자소송이 이래가지고 공유물 분할 소송하는 것이죠. 공유물 분할 소송해가지고 법원으로부터 뭐다 해봐가지고, 경매 기입 등기 이게 날라오고 말이에요. 하면 그때서야 막 가라앉게해서 발등에 불 떨어지니까 그때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심리 그러잖아요. 그때 가서 어머야 그러면서 이제 얼마면 되니 이런 식으로 분명히 딜이 들어와요.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런 경우 이것도 하나의 뜬구름 잡는 이야기이지만 꼭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이렇게 해봤어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실행을 해서 한번 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조차 생각을 안 해? 그럼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봐가지고. 그죠? 제가 아마 다른 영상물에서도 또 쓸데없는 말씀인데,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나라, 제 선조들은 말이죠. 달을 쳐다보면서 말이죠. 달에 옥토끼가, 떡방아를 찍는다 그랬는데, 서양 애들은 보면 말이죠. 어떻게 하면 저 달나라, 달에, 사람을 올려 보낼 수 있을까? 그걸 연구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달의 인력이 중력인가요? 지구보다 6분의 1, 이렇게 되고, 이런 거 다 이제, 계산을 하던 그런 시절 때 우리나라는 뭡니까? 옥토끼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생각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생각을 하니까 달 날아가는 것이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스피드로 한번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것저것 자꾸 생각해보자 이거죠. 머리는 액세서리 아니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 보니까 낙찰받고 최소한도 한 2년 후에 권리 행사를 해야 한다 이거지. 이게 뭐냐면요. 이 법정이상권이 성립되잖아요. 그죠? 법정이상권이 성립되면요, 여기에 이 건물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땅값, 지료를 지급을 해야 됩니다. 이 지료라는 것은요, 일종의 부당이득금에 대한 반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이 사람이, 그래, 내가 다 당신 땅 쓴다. 쓰는데 그냥 공짜로 쓰면 이게 부당이득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건물 소유자가 땅을 쏜다, 이거 적법한 행위거든요. 적법한 행위인데 공짜로 쏜다면 이게 부당이득이거든. 따라서 지료는 뭐다?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 성격조례라서 지료를 지급해야 됩니다. 지료를 지급해야 되는데 이게 보면 민법 규정을 보니까 2기 이상의 뭐 지료를 지체한다. 이게 2기라는 것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지고 이것도 뭐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놓으시면 돼요. 처음에 지료 주고 안 주고 또 줬다가 또 안 주고 이것도 2기에 해당됩니다. 아니면 또 봐가지고 주고 안 주고 이것도 2기에 해당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접근을 좀 해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최소한 2년 이상을 기다렸다가 최소한 2년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지료를 지체를 한다 하더라 이랬을 적은요.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게 내용 증명을 한 통 뿅 띄웁니다. 당신은 말이지 민법 제 몇 쪽 어쩌고 해가지고 지료 지급을 지체하였기 때문에 이 본 내용 증명을 받는 순간에 법정지상권의 권리가 소멸된다. 따라서 건물 부숴볼 것이다. 이런 식으로 내용 증명 탁 띄워버리자. 그래서 이거 보니까 민법 287조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민법 287조를 보게 되면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은 때 지상권 설정자는 뭐냐면 토지 소유자입니다. 우리도 이게 법정지상권도 이게 지상권 이렇게 봐야 돼요. 법정지상권은 뭐냐? 법에서 정한 요건 366조의 민법 그것에 의해서 요래 어떤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어떤 지상권이 설정된 것을 본다. 이게 법정지상권이란 말이죠. 지상권 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대요. 그래서 이에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게 내용증명으로서 법정지상권 소멸을 통보만이죠. 그죠? 내용증명 띄우면 끝나는 거야. 이게 하나의 형성권입니다. 내용증명 딱 띄워버리면 통보만 끝나버려요. 그래서 법정지상권은 소멸한다더라. 이 상태에서 소멸하는 법정지상권 이걸 이유로 해가지고 상대방한테 딜을 하는 것이죠. 딜을 한다 보면 인간이 또 말을 안 들어봐도 그때 어떡합니까? 이제 재차 건물 칠고 소송한다. 또 이제 불법 점유에 의한 것. 이제 그전에는 법정지상권에는 권리를 가졌을 때는 적법 점유인데 지료를 2기 이상의 2년치 이상의 지료를 지급을 안 했다 이랬을 때는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에게 내용 증명 발송하는 순간에 어떻게 한다더라. 법정지상권은 이제 효력이 없어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건물이 내 땅 깔고 앉아있으니까 그 점유는 무슨 점유다? 그전에는 적법 점유에서 이제 갑자기 이제 휙 180도로 바뀌어가지고 불법 점유로 딱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죠? 불법 점유이기 때문에 당신의 불법 행위를 그전에는 적법 점유에 의한 부당이득 반환 성격조로서 지료를 받았는데 이제는 봐가지고 불법 점유에 의한 너의 불법 행위를 내가 손해를 입어버렸어.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 소송한다. 요 내용은 말이 2부 방송에서 이제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우리 투자자 관점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 방송 내용은 뭐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거든요. 79강입니다. 79강 1부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